해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체.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발표한 일련의 책들에서 전통적인 서양의 형이상학에 대해 중요한 비평을 가한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가 주도한 문학 비평의 유파나 혹은 그 운동,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주의, 그 말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방법론의 검토로 생각할 수도 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이나 마르크스의 정치 이론과 마찬가지로 언어, 기호의 임의성을 강조한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이론에서 따온 데리다의 해체 이론은 그 뒤 특히 후기 구조주의 문학 이론과 텍스트 분석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데리다와 그 뒤의 비평가들의 해체 이론은 오늘날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논쟁적인 요소도 남아있다. 철학의 해체 이론은 서양 형이상학의 근거로 하는 암암리의 가치 판단 또는 편견을 밝히기 위해 많은 위계적 대립관계, 예를 들면 원인과 결과, 존재와 부재, 말하기와 글쓰기 등을 탐구한다. 해체 이론은 작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펴는 데 사용하는 언어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모든 글은 그것이 주장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다른 견해들의 흔적을 무의식 중에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장을 훼손하게 됨을 밝혀낸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생각이 어떤 공동 단체 또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혹은 성경이라는 진리 가치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개인의 이론, 개인의 생각이 말하자면은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또 이것은 선이다. 이거는 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나 또 개인의 정신이나 개인의 어떤 주장이 무시되고 부정이 된다. 그래서 개인화해야 된다. 그걸 이제 해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비슷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개인의 의견이 좀 무시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 무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10명이 하나의 생각과 정신으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10명이니까 10사람이면 10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고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10가지로 그걸 말하자면 쪼개야 된다. 그게 해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를 하고 나면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것도 또 다른 구조화가 되잖아요. 체계화가 되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형식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배격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집단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전에는 개인이 무시당했다면은 그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또 다른 개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개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론의 모순이고 사상의 모순, 정신의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해체주의가 이 시대를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해체주의 정신 사상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여 해체 이론은 말중심주의, 진실성, 동일성의 확실성과 같은 개념의 타당성을 입증할 근거가 되는 근원적인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실제 생활은 그렇게 안 하면서 말을 잘한다. 말로 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방식이 말이에요. 말. 결국에 말은 하는데 행동은 따로 해요. 그게 바로 해체주의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거짓이다. 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속에는 파란색이 있다. 이거는 이중성인데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저는 아주 좀 강한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성과 합리에 대한 신봉, 즉 의미는 그것을 말로 나타내리는 인간의 시도와 무관하게 본래부터 세계에 내재한다는 믿음의 허실을 파헤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어떤 글의 의미란 작자의 의도적인 의도와는 우발적인 관계밖에 맺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해체 비평이 가져온 결과 중 한 가지는 언어를 개념과 대상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이다. 이게 바로 객관화라는 거죠. 객관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을 그러니까 말하는 나와 내가 말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정신을 갖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나 나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인격과 말은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해체 이론은 그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이건 위험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자기 모순이고 얼마나 이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악한 겁니까? 거짓된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다르게 하고 있다. 당신 말하고 행동하고 왜 다르노? 하면 원래 그런 거야? 나 그렇게 살아. 그것도 또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윤리관이, 또 다른 세계관이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수용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이미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말이 이렇게 단절된 그 이분법처럼 완전히 딴
그러니까 다른 것이 되어버린.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이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것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 또 라디오 등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에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하는 그 사람의 정신과 가치관과 사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윤리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 말만 듣고 말을 쫓아가고 말을 인정하고 그 사람 말이 진리다. 그 사람 말이 진짜다. 그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만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체주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또 개인적인 그런 공부하는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진리가 뭐다, 비진리가 뭐다, 선이 뭐다, 악이 뭐다, 또 의가 뭐다, 불의함이 뭐다, 참이 뭐다, 거짓이 뭐다, 또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악하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